네, 그럼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그리고 정치부 이경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경희 기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받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네. 이 법률 국회법 개정안 법률 공포안 그리고 제의 요구안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제의 요구가 있었다는 법제처장의 설명과 함께 요구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네. 5분 만에 일사천리로 제의 요구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제 그 정부는 그 법제처가 마련한 이의 요구서 이의의 사유를 담은 제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담은 요구서를 첨부해서 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는 다시 이제 재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요건이 더 엄격해져서 원래 법안을 의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데요. 네.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그런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언제까지 재의결을 해라 이런 요건이 없거든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언제 국회가 다시 본회의에서 재상정을 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거부권에 대한 유언적 요소를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구수정을 한자를 했는데 그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에서 자구수정을 요청으로 바꿔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분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의 53조 2항에 따라서 제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국회가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부여된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국회 야당, 특히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니 대통령의 독재적인 발상이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의 헌법 정신은 명확하게 대통령 중심제고 물론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대통령제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이번에 제의를 요구한 것은 거부권이죠.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앞으로 경랑에 휩싸이든가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권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이제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뭐 핵심은 두 가지, 재의결 절차를 밟느냐 네네. 아니면 그냥 자동 폐기가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혹시 CG가 준비돼? 네. 저기 보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가결되는 경우 또 부결되는 경우 아니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아예 상정조차 못하는 그렇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네. 만약에 그 상정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자동 폐기가 되는 수순을 밟게 될 텐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당이 사실 협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그 의석 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과반 의석수가 채워져야 그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법안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여당이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의원의 과반이 여당이고
야당은 다 합쳐도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법안 상정 자체가 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정의화 의장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회의는 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법안이 다시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결단이 없다면 다시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냥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새누리당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표결에 붙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까?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대통령도 정치하는 자리고 당 대표나 새누리당도 정치를 하는 집단 아닙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만 이것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직되고 냉정한 분위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치권은 오히려 법을 만드는 것이 주 임무 아닙니까? 네. 법을 만들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법이 바뀌듯이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의를 해왔을 경우에는 네. 이것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소프트하게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네.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결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통과는 시켰지만 네. 그게 언제죠? 5월 29일 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통과는 시켰지만 정부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법제처에 설명서를 붙여서 다시 제의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이렇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협상의 대표로서 저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는 보지만 네. 정치라는 것이 네. 그리고 원내 사령탑이라는 것은 상당히 집권당의 원내 사령탑은 책임이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 도의상으로 책임을 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언에서도 좀 약간의 직격탄을 날렸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경제 살리기에 기함이 네. 없었다 이렇게 네. 정면 비판을 했는데 집권당 원내 사령탑은 당정청에 그런 면에서 충분한 수기를 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네. 물론 뭐 공무원 연금법과 관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일정 부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로서 저는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자신의 직을 이건 뭐 이렇게 저는 크게 정치적인 과오를 범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책임 정치의 실현 차원에서 원내대표직을 던지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국회 취재 기자도 연결해 봤지만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를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당 지도부도 좀 패닉에 빠졌다. 그리고 유 원내대표도 지금 거취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그 앞서서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좀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에 재의결하자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네. 사실상 재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입장에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본인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오늘 오후에 이제 의원총회 이후에 조금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책임론이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법은 폐기하되 유승민 원내대표는 함께 가야 뭐 당정 관계, 당내 네네네. 뭐 분열,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그 의견이 친박계 의원들에게도 퍼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게 완전히 지금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법 재의결을 떠나서 지금 당내 내분 양상이 워낙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른 분위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좀 재의결 방침을 굳혔다가 약간의 변화가 있죠. 정의화 의장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야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의화 의장이 빨리 재의결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화 의장은 일단 제의에 붙이겠다. 원래 얘기대로 야당에서 요청이 오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원래 밝혀왔었잖아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내에 이르면 뭐 29일, 뭐 30일에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화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일단 뭐 여당의 협조, 여당의 결단에 좀 공을 넘기는 모습이고요. 여기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화 의장이 뭐 할 수 있는 상정을 할 수 있는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네.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의화 의장의 입장 변화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장도 여당, 야당의 합의에 따라서 그 사회를 보는 위치 아닙니까? 네. 그러나 다수당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새누리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 수를 해봤자 130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의장이 무조건 직권상정이라든가 의장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네. 지금 총선과 대선 그리고 야당도 지금 여러 가지 개파 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고 네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메르스 이 광풍이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난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쉽게 분란의 씨앗을 던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 중간은 중간은 가지 간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의화 의장이 그냥 국회의장이 됐겠습니까? 정치력이 높고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장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침묵이 금이다. 그냥 여야 합의해서 와라. 합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이것은 재의결을 포기해서 19대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메르스법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지금 청와대와 야당 관계 그리고 여야 관계도 좀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모든 것이 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정쟁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 메르스 이 광풍이라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초당적으로 대처한다고 해놓고 50개 메르스 법안도 포함해서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은 전면 보이콧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민을 볼모로 해서 대통령이 헌법적인 국회의원이 정해준 법의 절차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을 또 하지 말라고 때를 쓰는 것은 야당답지 못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좀 낯뜨거운 그런 모습이고 그렇죠. 최소한 사회적 위기인 메르스와 관련된 법안은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경제살리기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 좀 뒤로 미루더라도 네. 일단 냉각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것을 자존심으로 볼 것이 아니다. 또 혹여는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의 내부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적인 역학관계를 이 거부권 정국을 이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네. 이것은 잠시 시간만 지나면 통과될 겁니다. 어차피 여당과 야당은 다 총선 서바이벌 게임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큰 그렇게 전국을 주도한 그런 이슈는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한 60여 건 정도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오후에 본회의 뭐 차질이 있겠죠, 당연히.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원래 오늘 본회의 자체가
뭐 민생경제법안은 아직 여야 간에 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메르스 법안, 일단 시급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 하고 이제 본회의를 잡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거부권에 따른 후폭풍이 워낙 세다 보니까 사실 야당이 이제 메르스 법안까지도 보이콧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방침을 세운 상황이라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지금 국회 의사 일정보다도 각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게 더 지금 시급해 보이기 때문에 네. 다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들을 각각 소집을 예. 할 예정이거든요. 특히 새누리당이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하는데 지금 뭐 비박계 의원들이 따로 대책을 모의하고 있고 또 친박계 의원들의 아마 집중적인 성토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의총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지금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본회의는 오늘 좀 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 단순히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임을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 국회 연설할 때부터 새누리당의 기존 정책 노선과 다른 그렇죠.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친박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반발이 강도가 상당히 강했었고 네네. 그 와중에 거부권 행사 지금 이 전국에 국회법을 협상에 타결을 줌으로써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금 원내대표가 떠안게 되는 그런 격이 됐기 때문에 친박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빌미를 잡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결재해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쭉 가면 결국은 가장 큰 피해자는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과 옛날에 같이 비서실장도 하면서 정치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타임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 이완구 총리의 경우도 봤고 여러 가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민에서는 탈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 기자, 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여야의 충돌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당분간은 대치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네. 6월 국회가 공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이 이제 여당이 재의결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의원총회 이후에 결정을 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야당에서도 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유승민 원내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협상 파트너가 새로 올 때까지 그렇죠. 시한이 또 걸릴 것이고 오면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시간은 이 대치 정국은 뭐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이 지금 야당의 내분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특히 사무총장 인선을 예. 두고 정면 충돌로 불거지고 있어서 이런 내분 수습을 위한 차원으로라도 대여투쟁 노선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치 정국이 상당 기간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